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스턱입니다. 이 책은 2024년 6월에 출간돼요.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부키. 저자는 애덤 알터. 옮긴이는 박선영님입니다. 이 책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 인생의 벽을 마주한 순간,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의 신작이자 뉴욕대 경영대학원 20년 연구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가, 배우, 운동선수, 작가들의 성공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에 의지력까지 갖춘 천재,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 천운 같은 기회, 그리고 순간의 위기마저 극복해낸 회복 탄력성까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함을 느낄 만큼 현실의 무게는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만구불변한 진리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 빠지기 쉬운 정체, 바로 이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감정적, 정신적, 행동적 돌파구를 제시하는 전략적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에서 20년간 축적한 연구를 기반으로 쓰인 이 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꽉 막힌 정체의 구간을 유연하고 창의적이면서 현명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에게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위기와 난관의 순간들에 대한 해결법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인생의 벽을 마주한 순간, 무너지거나 도망가지 않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인생의 정체 구간을 돌파하는 힘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누구에게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인생의 벽을 마주한 순간,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 1부 구원의 돌파구. 고착이란 무엇인가? 2장 끈기 있게 계속 밀고 나가라. 처음부터 완벽한 곡은 없다. 가볍고 경쾌한 멜로디로 만든 히트 팝송을 듣고 있으며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상업적인 황금알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어렵다. 거친 부분을 다듬고 대중화해서 청취자들이 수십 수백 번씩 스트리밍하게 하려면 시간과 재능이 필요하다. 이런 여정을 위해서는 흔히 몇 달 혹은 몇 년간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유달리 끈기 있는 젊은 작곡가 마그네 플루호멘의 경우에도 그랬다. 플루호멘이 7년 동안 밴드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활용한 키보드 리프를 처음 작곡한 건 15살 때다.
그다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귀를 잡아끄는 27음짜리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 훅을 이용해 완전한 곡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밴드는 새로운 보컬을 찾고 있었는데 1순위로 삼았던 후보는 그 리프가 가진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에 매료되어 있었다. 우리 밴드의 새로운 보컬인 모르텐 하켓은 우리가 그 리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밴드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프루 홀맨은 이렇게 기억했다. 하켓의 요구에 굴복한 밴드는 그 리프를 에워쌀 인트로, 벌스, 브리지를 만들었고 결국 완성된 트랙이 탄생했다. 처음엔 노래 제목을 짓는데 애를 먹었다. 원래 제목은 레슨 1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 태양과 함께 움직여라로 바꿨죠. 프루 홀맨의 밴드는 노르웨이 신스팝 트리오 아하였고 노래 제목은 최종적으로 Take On Me로 정해졌다. 1985년 10월 Take On Me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고 27주간 차트에 머물렀으며 다른 12개국에서도 차트 1위를 차지해 1980년대 신스팝의 상징이 되었다. 또 전 세계에서 앨범이 거의 1000만 장 가까이 팔리면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가 되었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여정은 고달팠다. 1984년에 워너와 계약을 체결한 3명의 젊은 멤버는 런던 스튜디오에서 테이크 온 미 첫 번째 버전을 녹음했다. 그 노래는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이 버전은 최종 버전과 기본 골격은 같지만 사람을 끄는 매력이 많이 부족했다. 워너 런던 사무소는 하켓이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라고 했지만 그 비디오는 1980년대 중반에 우후죽순 등장한 유사한 팝 비디오의 바닷속에 파묻혀 있었다. 밴드 멤버들은 모두 당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프루 홀맨의 근사한 훅은 듣는 이들을 모두 매료시키는 듯 했지만 트랙은 여전히 설익은 상태였다. 이들은 음악 업계의 예측할 수 없는 부침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다. 2009년에 진행된 이 밴드의 마지막 투어 직전에 멤버들은 트랙을 다듬을 때 좌절스러운 과정을 회상했다. 젊은이들의 열의가 꺾였다고 말하는 건 너무 절제된 표현이라고 밴드 웹사이트에 적혀있다. 재능만 있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믿었던 3명의 이상주의자들은 이제 너무 많은 역경에 부딪혔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너무 자주 실망해서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의 희망과 돈, 삶이 낭비되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잠시 헤어지기로 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노래가 미국에 있는 워너 본사에 도착하자 영향력 있는 경영진은 밴드가 워너의 미국 스튜디오에서 보다 호소력 있는 믹스를 녹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달간의 제작 기간과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세미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가 탄생했다. 그렇게 아하는 미국 활동을 시작했고 1986년에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무려 6개의 트로피를 받았다. 그 비디오 덕에 노래가 히트하게 됐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프루 홀맨은 말했다. 그 노래에는 귀에 쏙 들어오는 리프가 있지만 몇 번은 들어봐야 하는 곡이에요. 뮤직비디오에 엄청난 영향력이 없었다면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에 방송계를 강타한 테이크 온 미 버전은
거의 10년에 걸쳐 나선형으로 상승해간 창작 과정의 산물이었다. 프로홀맨의 초기 멜로디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진화했고 본격적인 제작 과정에 들어간 뒤에도 노래는 계속 변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아하의 노래는 청중들이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노래는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대부분의 상업적 승리는 폐기물과 실패로 둘러싸여 있다. 아이디어의 싹이 실현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 창작자들은 아이디어를 아예 포기할 생각도 하기 쉽다. 아하는 운 좋게도 팝 음악계에서 여러 번 기회를 얻었고 워너가 새로운 자원과 시간, 상업적 지식을 제공할 때마다 작품이 향상되었다. 이 노래의 첫 번째 버전에서 아하가 겪은 좌절은 창의적인 제품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순진한 믿음을 반영한다. 문제는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다.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걸 만들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결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와 세상, 사건을 상상한다.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상상한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신속하게 전개되는 상상력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은 빨리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짓게 된다. 이 믿음에 따르면 최고의 노래, 예술품, 영화, 책은 중류된 영감의 산물이다. 처음부터 완벽에 가깝지 않으면 나중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지나면 창의적인 결과물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이런 개념을 창조적 절벽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런 절벽은 환상이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창의력은 더 고조된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아이디어는 피어난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루카스와 로런 노드그런은 창조적 절벽의 환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의 역설적인 면을 지적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발휘하는 끈기의 가치는 인정한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설계하기까지 친구 수염을 비롯해 1600가지 이상의 필라멘트 재료를 실험했다라고 그들은 썼다. 끈기를 발휘한 창의성 이야기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게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고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끈기의 가치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루카스는 말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적 어려움, 정체가 아닌 발전의 신호라고 납득시키는 거 어려운 일이다. 루카스와 로드그런이 진행한 한 실험에서는 10분 동안 추수감사절 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내달라라고 요청한 다음 다시 10분을 더 주면서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추측해 보라고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최고의 아이디어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받은 10분 동안에는 아이디어가 적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로 주어진 10분 동안 예상보다 66%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를 검토한 이들은 처음 나온 아이디어보다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루카스와 노드그런은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찾아냈다.
골판지 상자의 특이한 활용법을 최대한 많이 알아내려고 할 때, 버거와 감자튀김에 대한 광고 문구를 고민할 때, 글자를 모아 단어를 만들 때도 사람들은 끈기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간 훈련을 받은 코미디언도 시간이 지나면 펀치 라인을 쓰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오해했고,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 코미디언도 갈수록 만화의 말풍선에 들어갈 대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런 패턴은 몇 분간 진행되는 작업뿐만 아니라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작업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람들의 생산성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물의 품질도 향상되었다. 루카스와 노드 그런은 이 오류의 창조적 절벽에 착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창조적 결과물이 감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끈기는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실패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를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해결책이 멀게 느껴진다. 무아지경과 몰입 상태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야 한다. 어떤 창작물이 자신의 기존 아이디어나 통념과 비슷하고 거부감이 가장 적은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창의적일 수 없다. 루카스와 노드 그런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과제를 해결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실패와 혼동하며 유독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일수록 끈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했다. 정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 어딘가 갇힌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 일을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루카스와 노드 그런은 이게 실수라는 걸 증명했다. 아이디어의 질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갈등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킬 보상이 등장할 확률도 높아진다. 루카스는 공경에 처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열쇠라고 말했다. 어려움의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면 인내하면서 다음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자. 루카스는 또 장애물 앞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건 좋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언제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난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쏟는 시간과 돈,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서 계속 노력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그가 진행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몇 분간 해결책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받아들일 만한 결과나 좋은 결과에 도달하면 나머지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곧작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진행 여부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 마커, 즉 웨이포인트를 정하는 것이다. 웨이포인트에 도달하면 계속할지 말지를 다시 검토한다.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 시간 단위나 일 단위로 웨이포인트를 배치하고 장기 프로젝트는 주, 월, 연 단위로 검토해야 한다. 웨이포인트에 도달할 때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성격, 새로운 감사 마커를 정할지 아니면 완전히 접고 새로운 일로 넘어갈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유용한 경험 법칙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50% 많은 시간을 쏟은 다음 그래도 안 되면 진지하게 포기를 고려하는 것이다. 루카스의 연구가 매력적인 이유는 낙관성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직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루카스는 우리가 두 개의 대조적인 렌즈를 통해 창의성을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통찰력 렌즈로 창의력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루어진 산물임을 암시한다.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기원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다른 하나는 생산성 렌즈로 창의력을 노력의 결과라고 여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창의성은 일정한 형태나 규칙을 지녔으며 과학적이기까지 하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종교적인 열정을 쏟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경우처럼 부지런히 전념할수록 창의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대립된다. 창의성은 미묘할 수도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예측 가능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두 가지 관점 모두 동일한 처방을 제시한다. 창의적인 추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쏟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순간은 창의적인 추구에 오래 몰입할수록 생산성은 노력에 의존할수록 증가한다. 그런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무르익을 시간을 준다면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루카스에게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물어봤다. 물론 결국 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루카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가 개선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를 직렬 순서 효과라고 한다.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 같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면 당신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에 나도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즉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별로 창의적인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디어는 개선된다. 효과 없는 전략과 방법은 폐기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막다른 골목이 생각을 방해하는 힘이 점점 줄어든다. 또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인 가정과 전략을 넘어서 생각하게 된다. 심리학자 로저 비티와 폴 실비아는 직렬 순서 효과를 설명하면서 먼저 명백한 범주를 다 소진시킨 뒤 잠시 멈췄다가 새로운 아이디어 범주로 전환하면 후반 반응이 초기 반응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건 단 몇 분 또는 며칠 동안 진행되는 실험실 실험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가와 과학자의 경우도 경력 내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계속되는 장마로 지치진 않으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가벼운 운동도 하시면서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